성실함이 부의 척도라고 믿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아프리카의 광부나 새벽 시장 상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누군가는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평생 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코드 한 줄, 영상 한 편으로 당신의 평생 연봉을 단 하룻밤 만에 벌어들인다. 이것은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부의 공식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전 세계 상위 1% 자산가들의 소득 대부분은 노동이 아니라 자본과 레버리지에서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구조에 갇혀 있다. 당신의 시간은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노동력은 결국 고갈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노력하면 언젠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에 중독되어 살아간다. 그리고 이 잔혹한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은 사람이 있다. 실리콘밸리의 철학자 나발 라비칸트. 그는 단언한다. 노동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 말은 그의 인생으로 증명되었다. 뇌를 속여라. 안녕하세요. 뇌를 속여라입니다.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여러분의 무표정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눈동자에 담긴 깊은 피로감은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감내했을 치열한 인내를 고스란히 증명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온 힘을 다해 일하며 성실함만이 유일한 정답이라 믿어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철학자 나발 라비칸트는 단언합니다. 노동으로 부자가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요. 이제 무식하게 일만 해서는 결코 부의 성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우리 뇌의 구식 프로그래밍 때문입니다. 우리 뇌의 에너지 절약 본능이 여러분을 익숙한 노동의 굴레에 가두고 변화를 거부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일해도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시스템 하나로 부자가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나발 라비칸트의 지혜와 뇌과학을 통해 그 본능을 해킹하는 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3년 뉴욕 퀸즈의 어느 낡고 습한 아파트 복도. 9살짜리 인도 소년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다. 차가운 뉴욕의 겨울바람은 얇은 외투 사이를 사정없이 파고들었지만 소년은 입술을 굳게 깨물 뿐 울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미 가족을 떠난 뒤였고 영어를 거의 모르는 어머니가 두 아들을 이민 가방 하나에 의지해 이 낯선 땅에 내려놓은 참이었다. 소년의 이름은 나발 라비칸트. 훗날 실리콘밸리의 철학자라 불리게 될 소년은 당시 국립도서관 카드 하나를 보물처럼 가슴팍에 품고 다녔다. 집에 책을 살 돈이 없었기에 그 낡은 종이 카드 한 장이 소년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세상을 향한 창문이었다. 어린 나발의 일상은 세탁소 구석의 좁은 틈새에서 시작되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남의 집옷가지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앉아 그는 매일 책 한 권을 독파했다. 증기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스팀이 안경을 뿌옇게 가릴 때마다 그는 굳은 살 박힌 손등으로 대충 안경을 닦아내며 지식을 삼켰다. 세탁소 안의 습한 공기와 쉼없이 돌아가는 기계 굉음은 소년에게 삶의 무게 그 자체였다. 그는 락스 냄새에 절어 퉁퉁 부어오른 어머니의 손을 보며 매일 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우리 어머니는 이 세상 누구보다 성실한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가? 그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이름의 창살에 갇힌 뇌가 내지르는 비명이었다. 나발은 그때 깨달았다. 노동의 양이 부를 결정한다는 말은 자산가들이 노동자들을 영원히 부리기 위해 설계한 가장 정교하고도 악독한 최면술에 불과했다. 소년은 도서관 카드 하나를 지렛대 삼아 세상의 지도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지식은 복리로 불어난다. 당신이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될지는 오늘 읽는 책이 결정한다. 그는 이 문장을 심장에 새기며 퀸즈의 빈민가 소년에서 뉴욕 명문 스타이브선트 고등학교로 그리고 다트머스 대학교로 자신의 운명을 필사적으로 밀어올렸다. 굶주림은 여전했지만 그의 뇌는 이미 부의 지형도를 그리고 있었다.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동시에 전공하며 그는 세상이 돌아가는 코드와 자본의 원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1990년대 말 실리콘밸리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그는 첫 번째 스타트업 에피니언스를 공동 창업했다.
주 100시간씩 몰입하며 광기 어린 열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성공의 문턱에서 그는 인생에서 가장 잔혹한 배신을 마주했다. 실리콘밸리의 노련한 투자자들이 법적 허점을 이용해 나발과 동료들의 지분을 한순간에 희석해버린 것이다. 나발은 자신이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 세운 회사에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다. 그것은 단순한 파산이 아니었다. 투자업계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를 방사성 진흙이라 불렀다. 같이 일해서는 안 되는 위험 인물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실리콘밸리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그는 실리콘밸리의 유령이 되었다.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다. 2년 동안 나발은 무기력과 분노라는 시커먼 늪에 빠져 허우적댔다. 편도체는 공포로 마비되었고 전전두엽은 길을 잃었다. 거액의 가치를 빼앗긴 것보다 그를 더 괴롭힌 것은 자신이 믿어온 세상의 규칙이 무너졌다는 배신감이었다. 심리적 붕괴의 순간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도서관 카드를 쥐던 소년의 감각을 되살렸다. 그는 차갑게 자신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감정을 배제하고 자신의 인생이라는 시스템의 오류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내 시간을 팔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팔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마비되었던 그의 뇌 회로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시간을 파는 구조에서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 부는 오직 자는 동안에도 일하는 자산, 즉 레버리지를 통해서만 탄생한다는 것을. 나발은 이때 부의 본질을 관통하는 철학을 완성했다. 부는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이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은 가난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는 복수를 포기하고 시스템 설계를 선택했다. 분노에 쓸 에너지를 레버리지 구조를 만드는 데 쏟아부었다. 그는 코드, 미디어, 자본이라는 세 가지 레버리지를 정의했다. 코딩과 미디어는 주인의 허락도, 휴식도 필요 없이 24시간 스스로 복제되고 증식한다. 2010년, 그는 엔젤리스트를 창업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그는 자신이 직접 잠든 밤에도 전 세계의 돈과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는 혁명적이었다. 우버, 트위터, 노션 등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 초기 투자에 성공하며 그의 자산은 수천억 원대의 규모로 불어났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방사성 진흙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철학자라 부르며 그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인다. 2018년 그는 자신의 부의 원칙을 세상에 공개하며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를 지폈다. 부는 특정 지식 곱하기 레버리지 곱하기 시간. 여기서 특정 지식이란 당신에게는 놀이처럼 느껴지지만 남들에게는 일처럼 느껴지는 독보적인 전문성이고, 레버리지는 당신의 지능을 수천 배로 증폭시켜줄 디지털 시스템이다. 그는 뇌에 새겨야 할 마지막 경고를 이렇게 덧붙였다. 자신이 아닌 것을 열심히 흉내내며 보내는 시간은 그 어떤 성공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나발 라비칸트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정점에서 전 세계에 외친다. 성실함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나와 시스템이라는 열쇠를 쥐라고. 수십 년 전 퀸즈의 세탁소 구석에서 책을 읽던 소녀는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자유의 공식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다. 그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만큼만 하기 위해 부를 소유한다. 나발 라비칸트의 삶은 우리에게 증명한다. 부는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구조의 산물이라는 것을. 이제 이 극적인 반전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과학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다. 당신의 뇌가 왜 그토록 레버리지를 거부하는지 그 신경학적 기제를 파헤쳐보겠다. 나발 라비칸트의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최신 뇌과학은 그가 절망 끝에서 단행한 선택이 인간의 뇌 구조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시스템 해킹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원리는 결핍의 트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샌들 멀레이너선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경제적 결핍을 느낄 때 지능 지수가 무려 13포인트나 하락합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뇌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억제하고 오직 당장의 문제 해결에만 에너지를 쏟는 터널시아 현상을 일으킵니다. 나발이 방사성 진흙이라 불리며 외면당했을 때 느꼈던 그 무기력함은 뇌가 생존 모드에 갇혀 장기적인 설계를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발은 질문을 통해 터널 시야를 강제로 확장했습니다. 두 번째는 망상을 설계의 필터링 메커니즘입니다. 나발이 나는 무엇을 팔고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의 뇌는 RAS 필터를 재조정했습니다. 런던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RAS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전달합니다. 성실함이 정답이라고 믿는 사람의 RAS는 노동의 기회만 찾아내지만 레버리지를 믿는 사람의 RAS는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줄 시스템의 기회를 포착합니다. 나발의 뇌가 세탁소의 굉음을 뚫고 부의 공식을 읽어낸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경 가소성과 도파민 보상 회로의 재설계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앤드류 허버먼 박사는 인간의 뇌가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도파민을 얻도록 재프로그래밍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나발은 당장의 월급이라는 마약 같은 보상을 거부하고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도파민이 나오도록 뇌 회로를 물리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는 실패를 데이터로, 고난을 연료로 사용하는 뇌를 구축한 것입니다. 앞서 분석한 과학적 진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의 뇌 운영체제를 완전히 갈아엎을 실행 원리를 제안하겠습니다. 나발 라비칸트가 사용했던 이 원리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인생이라는 기계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입니다. 세 가지 핵심 하드웨어 해킹 전략을 지금 바로 여러분의 뇌에 각인시키세요. 첫째, 여러분만의 고유 지식을 발굴하여 뇌의 보상 회로를 재설정하세요. 나발은 여러분에게는 놀이처럼 느껴지지만 남들에게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취미를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선천적으로 잘 포착하는 패턴, 즉 지적 가성비가 가장 높은 영역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남들은 억지로 전전두엽을 쥐어짜며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도파민이 솟구치는 놀이처럼 느껴지는 지점. 그곳에 모든 자원을 투여하세요. 둘째, 허락이 필요 없는 레버리지를 시스템화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레버리지에 매달립니다. 직장 상사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연봉 인상, 투자자의 승인이 필요한 자본 집행은 언제든 차단될 수 있는 취약한 경로입니다. 나발은 코드와 미디어라는 혁명적인 도구에 주목했습니다. 코드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가치를 전달하고 미디어는 여러분의 지능을 무한히 복제하여 전 세계로 송출합니다. 이들은 휴식도 주인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만의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셋째, 시간을 돈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디커플링을 단행하세요. 여러분의 뇌에 박혀있는 시간이 곧 돈이라는 낡은 공식을 삭제해야 합니다. 노동을 투여해서 돈을 버는 1차원적인 함수 관계를 끊어내고 시스템의 판단과 구조가 돈을 창출하는 고차원 방정식으로 이동하세요. 나발 라비칸트는 매일 아침 나는 오늘 내 시간을 팔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투여한 에너지가 10년 뒤에도 가치를 생산하는 자산을 구축하는 데 쓰였는지 냉정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부자는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구조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갈구하는 안락한 노동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세요.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방해하는 뇌의 마지막 저항을 어떻게 잠재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발 라비칸트의 철학을 처음 접하면 여러분의 뇌는 즉각적으로 방어 기제를 가동하며 수많은 반박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거부하고 에너지를 아끼려는 뇌의 본능적인 저항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도는 그 의구심들에 대해 뇌과학과 나발의 지혜를 빌려 논리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이런 성공은 나발 같은 천재나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발은 가난한 이민자 소년으로 시작해 사회적 매장까지 경험하며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발이 강조하는 고유 지식은 천재성이 아니라 개인적 호기심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남들의 시선에 맞추느라 억눌러온 여러분만의 독특한 취향과 관심사가 바로 고유 지식의 씨앗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전전두엽이 자발적으로 흥분하는 영역을 찾는 과정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 성찰의 영역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정직해지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두 번째 반박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할 자본도 코드 기술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현대사회가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선물은 무어가 레버리지입니다. 과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자본을 빌리거나 사람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
블로그, 팟캐스트 같은 미디어와 노코드 툴 같은 디지털 환경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기록하고 복제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 자체가 미디어 레버리지의 시작입니다. 자본이 없어도 시간을 들여 디지털 자산을 쌓는 것, 그것이 현대판 엔젤리스트의 출발점입니다. 뇌는 늘 거창한 시장만을 계산하려 들지만 사실은 작은 코드 한 줄, 콘텐츠 하나가 복리의 마법을 부르는 도화선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발 라비칸트의 전략은 비대칭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잃을 것은 현재의 작은 시간과 노력이지만 얻을 것은 무한한 부와 자유인 판을 고르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여러분의 생계가 위태롭지 않은 선에서 시스템을 설계하는 뇌 해킹이 핵심입니다. 나발 역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를 지켜준 것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실패는 파멸이 아니라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이터로 인식해야 합니다. 뇌의 편도체가 내뿜는 가짜 공포에 속아 압도적인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속삭일 것입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안전하다는 느낌은 뇌가 만들어낸 치명적인 환각입니다. 노동력을 파는 구조에서는 여러분이 멈추는 순간 소득도 멈춥니다. 그것은 가장 불안전한 구조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발의 공식은 여러분을 일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력이 영구적인 가치로 남는 구조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뇌의 마지막 저항을 뚫고 시스템의 건축가로 거듭나세요. 논리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스템에 강제로 주입된 새로운 코드입니다. 나발 라비칸트가 증명했듯 부는 더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훈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영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그 위에 올라탄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결과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고 어제와 똑같은 노동의 굴레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레버리지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시겠습니까? 뇌는 늘 여러분에게 익숙한 가난을 제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 본능을 해킹할 수 있는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오늘 단 하나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고유 지식을 기록하고 그것을 복제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남기십시오. 영상 하나, 글 하나, 아이디어 하나.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 작은 결과물들이 여러분 대신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누군가는 그것을 배우고, 누군가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AI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는 돈을 만들어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수백 배로 확장시키는 레버리지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파는 삶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일하는 구조로 이동하는 것. 그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부는 더 이상 노력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리의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시간을 팔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설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뇌를 속여라는 여러분이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차가운 과학적 진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뇌를 속여라. 그러면 여러분의 현실이 달라집니다.